하고 희소 가치가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명품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질이 좋고 희소해서 가격이 높아지는 곳은 뭐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원리 아니야 시장 경제에서. 그래서 그런 좋은 걸로 내 품위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냐.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다르게 봐주고, 네,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나쁜 거는 자 과소비가 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그 여유가 있는 분이 또 사면도 모르는데 아 나도 좀 있어 보이고 싶어. 남들 저거 갖고 있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무리하시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 밖으로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를 사는 거는 과소비가 되죠. 또 사치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되고, 제가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명품을 둘렀다고 나보다 제가 더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소비와 사치 풍조를 조장해서 사회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또 없는 사람들은, 쟤는 저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나는 없고, 이놈의 헬조선, 막 이러면서 괜히 막 이렇게 세상 원망하고, 쟤는 금수저인데 나는 흑수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끝도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자기 과시의 욕망을 표출하는 등, 이렇게 이제 그 사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가장 졸부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 좋은 걸 가졌으면 조용히 그냥 누리던가. 그걸 갖고 또 잘난 척,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있는 애들은요, 잘난 척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정말 제일 잘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요, 자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는 굉장히 평범한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정말 금수저 그런 금수저가 없는데, 네, 근데도 조용합니다. 진짜 진정한 부자는 조용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명품도 아니에요. 저런 가방은 처음 보네. 뭐 그런데 어마어마한 가격의 가방. 그러니까 티도 안 내요. 네, 그리고 아예 뭐 브랜드도 달라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졸부의 이미지를 주는 거죠. 어설프게 있는 사람이 또 어설프게 자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물론 이제 가끔씩은 뭐 기분 전환 되는 거죠. 네, 자기 만족이고 자기가 너무 신나고 내가 업되고 그러면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분명히 뭐 내가 이거 하나 샀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뭐 삶이 너무 즐거워. 자, 그러면 살만하지요. 네, 그 사람에게는 어쨌거나 어떤 활력이 되고 좋아지니까 근데 그냥 단순 과시용이나 이런 거는 조금 목적이 좀 아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명품을 선호하는 거는 결코 뭐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유행이나 또 명품을 선호하는 게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먹는 얘기 해볼게요. 음식입니다. 음식. 자,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하루에 3끼 드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양에 따라서는 많이 드시고 조금 드시는 차이 있겠지만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래야 우리가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먹거나 마시는 거, 물도 마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게 이제 음식인데 자, 일단은 먹어야지 우리가 죽지가 않죠.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즐겁죠. 요즘에는 또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네, 그 맛집 찾아다니는 거. 또 우리 여자들이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도 발달했겠다. 어디 친구를 만나면 꼭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래도 여기 뭐 맛집 없나? 네, 그래서 이 동네 뭐가 핫하냐? 막 이러면서 서로 여성분들은 그래도 그런 거 저도 친구들이랑 찾아다니고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음식 먹기 전에 먹지 마! 이러면서 이제 일단은 다 정지시켜 놓은 다음에 서로 막 사진 찍느라 바쁘죠. 네, 이제 그런 게, 거기다가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너무나 많은 그 요리 프로그램. 너무 홍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언젠가는 좀 지겹더라고. 뭐 이렇게 먹는 얘기밖에 없는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먹는 얘기가 많다라는 물론 이제 가끔 보면 또 이제 밤에 보면은 또 괴롭죠 또. 자, 그래서 이렇게 참 음식의 홍수인데요. 요즘에 음식엔 또 이제 어떠한 우리 윤리적인 의미가 있는가? 생존주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자, 개인적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또 이 생태적인 차원으로 보면, 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음식 재료.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시중에서 파는 걸 다 그냥 아무거나 사서 먹어도 된다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가 간혹
그 식당이나 이런 데도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다거나. 네, 그럼 참 정말 비도덕적인 그런 가게죠. 네,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그 솔직히 이제 이해는 됩니다. 네, 약간의 그 내가 사장 입장으로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면 재료를 사놨는데 못 썼어요. 그냥 버리기는 굉장히 아깝겠죠. 그것도 비용인데. 그러니까 에이 뭐 조금 지난 거 뭐 어때? 그 조금 지난 거 뭐 집에서도 사실 뭐 우유 같은 것도요. 유통기한 좀 지나도 뜯지 않았으면 꽤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상식보다는 그래서 뭐 정보 프로그램 보니까요. 그래서 그 저희도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집에서 그렇게 쓰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도 손님을 그거는 그래도 내가 먹는 거고 우리 식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지만 그렇게 또 우리가 손님을 대하는 가게가 그렇게 해선 안 되겠죠. 유통기한이 지나 그것도 또 거의 뭐 곰팡이가 슬었을 정도의 그런 재료를 쓴다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가게문 닫게 해야죠. 정말 그 정도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음식 재료 또 생산 또 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의 도덕성을 구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좀 음식을 그래서 이제 음식에 뭐가 윤리가 있냐라고 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먹거리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어떤 PD님은 막 돌아다니면서 먹거리 엑스파일인가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자 그래서 저도 참 이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막 이러면서 드셔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맛집과 그렇지 않은 또 이게 비도덕한 가게도 이렇게 찾아내고 이러는 걸 봤는데 생각보다 좀 비도덕적인 데도 꽤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자연에서 음식 재료를 얻음으로써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순환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 자연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먹거리들이 많이 얻게 되는데 자,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음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식 문화 관련된 이제 윤리적인 문제는 아주 인간한테 나쁜 음식 자, 유해한 음식을 만들어요. 정말 천벌을 받을 인간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그런 인간들, 그런 이제 재료들에 완전히 그 쓰레기 같은 재료들을 넣고, 그래서 그럴 때 꼭 친구들이랑 하는 말이 저거 자기 식구들 먹일 수 있냐 저런 재료, 아주 저런 거를 자기가 다 먹게 해야 된다고 친구들이랑 맨날 화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해한 음식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이거는 이제 그렇게 몸에 나쁜 그런 음식으로 생명이 침해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계에는 아직도 많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기아 문제에 따라서 또 그 먹지 못해서 사람이 죽어간다. 그런 것도 너무나 인권적으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권 침해도 좀 생각해 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는 굶어 죽어가는데 여기는 비만으로 죽어간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선진국들,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주로 비만으로 죽어가고, 그다음에 저기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이제 애들이 못 먹어서 말라 죽어가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뚱뚱하다, 많이 먹는다 이 문제를 떠나서 일단 또 성인병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빈부격차의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자, 이런 인권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분별한 식량 생산 및 음식 소비 과정과 또 수입 식품 소비 증가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자, 요즘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환경적으로 우리 생각해 봤을 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수입한 식품들도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우리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육류를 생산하는 공장식 축산업 때문에 이제 우리 동물에 대해서도 우리 과거에 생각해 봤잖아요. 동물도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데 그냥 평생 닭장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이제 닭장이 한 번도 땅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동물들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닭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또 한국 사람 치맥, 뭐 이렇게 치킨,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데, 뭐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사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윤리적인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또 이제 동물을 생각했을 때 육류 사용 줄이자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그런 말 나올 때마다 좀 많이 이제 저도 찔리네요. 그래도 저도 뭐 이렇게 고기도 먹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비윤리적. 근데 이제 조금 이런 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공장식 이런 축산업, 네, 이런 동물 복지 문제도 좀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하되 생태계를 고려하는 그런 소비를 하자. 그래서 음식은 역시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운동이 있어요. 로컬 푸드, 슬로우 푸드. 자, 우리가 그 슬로우 푸드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맨날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패스트푸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햄버거. 그렇죠? 이런 거 햄버거 가게 가면은 굉장히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인데 빨리 나오는 음식.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맨날 언론이나 이런 데 공격을 받죠. 그래서 그걸 반대말로 그러면 천천히 슬로우. 그렇죠? 천천히 가는 그런 것은 일단은 그런 이제 그 좋은 음식을 얘기하는, 느리게 음식을 먹어라 이게 아니라, 자, 이 그 패스트푸드가 몸에 나쁘다고 하니까 반대로 슬로우 푸드는 좀 이제 천천히 요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제철 음식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제철 음식을 활용하고, 그리고 건강에 좋은 그런 약간 웰빙 먹거리,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 생각하는 그런 음식을 먹자, 슬로우 푸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이 뭐예요? 로컬 지역 음식, 우리 지역의 음식을 먹자. 자, 그러면 기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공수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 그걸 우리 지역 사람이 먹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우리 지역을 강조하냐면 멀리서 오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좀 멀리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먹을 거를, 재료를. 자, 그러면 그 멀리서 오려면 아무래도 그리고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한참을 걸려서 온다. 그러면 엄청난 농약, 엄청난 방부제가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멀리서 온 것일수록 뭐 과일이라든지 요즘에 참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 중에 이제 방부제를 어마어마하게 치는 게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선하게 오래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몸에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멀리서 왔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오랫동안 운송을 해서 오는 거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자, 운송을 했다는 거는 이제 당연히 그 운송비가 들 텐데 왜 들겠어요? 연료비. 멀리서 그걸 갖고 오려면 연료가 드니까. 근데 그 연료를 많이 쓸수록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되죠. 환경 파괴.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온 음식은 두 가지 의미에서는 몸에 안 좋을 거다. 방부제가 많을 거다. 그리고 자, 우리가 지구온난화, 연료를 많이 써서 갖고 왔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에도 아주 기여하면서 우리가 수입해온 것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먹으면 자, 그런 문제도 없죠. 그 운송도 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금방 그렇게 방부제를 칠 필요도 없잖아요. 금방금방 먹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컬 푸드를 하자, 슬로우 푸드를 하자라는 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도 생각하는. 그래서 육류 소비도 좀 줄이자. 그것은 우리 동물의 그 사육 방식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농산물 그런 게 로컬 푸드고요. 그리고 슬로우 푸드, 제철 음식 이용해서 좀 이제 건강 생각하는 천천히 요리하는 자, 그런 운동에 또 참여를 하자. 음식에 있어서의 자, 우리 그 소비였어요. 자, 그래서 바람직한 음식 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인증.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원산지 표시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온 거며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표시를 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성분,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그런 걸 의무하고요. 소비자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고 생산자도 책임감 있게. 이게 특히 먹는 거는 그냥 일반 물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체에 다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건 진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음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 가족이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가족한테도 줄 수 있는 거, 자기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거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도 먹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식이 제일 소중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엄청난데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역시 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가 따로 있죠. 그런 종량제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좀 예방하거나 완화를 해야 될 거고요. 자, 육류 생산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그런 제도로 동물의 권리, 동물에 대해서도 좀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개인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생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개인적 사회적 노력을 통해 바람직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 가자. 자, 우리가 이렇게 먹거리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제대로 된 그다음에 또 관리도 이런 거 잘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식 문화 네, 잘 또 윤리적으로 가자.
자, 그러면 이제 주거입니다. 의식주의 주거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과 이렇게 거기서 많은 활동을 또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보금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삶의 기본 바탕이 된다. 자, 우리가 그곳에서 자기 먹고 자고 다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